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 축산곤충기술팀에서요. 예.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대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키의 목장 최홍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예. 여기 하늘영농조합법인 김준규 대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자료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 네네. 이 국내산 라이그라스 품종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한 게 한 8년 정도 전? 예, 맞습니다. 네, 그 정도쯤에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미 벌써 일상화가 돼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도 이게 축산과학원에서 실증을 거의 2011년, 그러니까 1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실증을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품종 네. 개발도 여러 가지를 해왔고, 네, 그리고 품종도 이게 숫기별로, 그러니까 조생이냐, 극조생이냐, 중만생 계열이냐 해가지고 네. 숫기별로도 나눠갖고 계속 이렇게 품종을 육성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지역에 쪽에 맞는 거, 예. 이제 중부권이니까 확실히 월동하는 데 있어갖고, 그렇죠. 저기 전남이나 경남 이쪽 예. 지역에 비하면 되게 불리하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라이그라스 품종 자체가 좀 따뜻한 데서 자라는 그렇죠. 원래 품종이니까. 특성상도 그런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 만상 기간도 이제 남부권에 비하면 되게 길고 짧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별을 벤 이후에 논에서 환영을 했을 경우에 예. 이제 별을 벤 이후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겨울 기간을 이제 최대한 잘 견뎌내는 이제 조생 계열 쪽으로. 왜냐 그러면 걔네들이 출수도 빠르고 그 다음에 논에다가 이양을 했을 적에도 네. 작부책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 조생이나 조생 계열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품종들 뭐 대표적으로 코인원이라든가 이제 코스피드 같은 게 네. 이제 2013년 정도까지 실증이 되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게 한 14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국립축산과학원 초기사료과에서.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보급이 한참 되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국내우선 식품종이 나왔다 그러면은 네. 아무리 농가 필드 테스트를 했다 그래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실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 그러면 중부권역이란 데이터 자체를 뭐 연천에서도 했고 수원에서도 했고 천안에서도 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따른 평균 상수값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 특성 뭐 예를 들어 평택만 하더라도 예. 같은 평지에서 재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간 밑에서 재배하는 거하고 네네. 이제 이런 데에서도 이제 온도 분포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거든요. 어, 그리고 토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어쩔 네. 수가 없이 기후 영향도 많이 받지만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적응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또 테스트를 계속 시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이제 그랬던 게 이제 한 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한 지난 한 4, 5년간 반복이 됐던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 4, 5년 반복되면 지금 2019년, 20년까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평택에다가는 이제 2020년에 한번 실증 개념을 갖고 시범 사업을 해갖고 지금까지 온 거고요. 아, 최 사장님. 예, 그렇죠. 예, 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음. 그전에는 이제 외래 품종들이 또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축협에서 저희도 이제 조사료 공급 사업을 해요. 예, 예. 종자 공급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는 그 국내 육성 품종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플로리다라는 이제 품종이 있는데 그 네. 품종이거든요. 그 품종을 이제 많이들 심으시고 또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원이라는 품종을 이제 시 자체적으로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실증 사업과 네. 시범 사업 그리고 지금 또 종자 보급 사업까지 연계해갖고 지금 쭉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좀 외래 품종에 비해서 안 좋다라는 인식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시범 보고 예. 홍보도 하고 농가분들에게 이제 교육 훈련할 적에도 해당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뜻한 지역에서는 벼를 베고 나서 라이그라스를 심는데 예예. 이제 좀 추운 지방, 중부 지방 이런 데는 그 벼를 수확하기 전에 뭐 씨를 뿌린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임모중 파종도 해요 저희들이. 예예. 이제 임모중 파종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 반복을 해본 결과 그래도 확실히 임모중보다도 벼를 어느 정도 좀 조생 계열을 심어가지고 네네. 벼를 좀 일찍이 9월 25일 전후로 수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볏짚을 걷어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희들이 줄파나 산파 쪽으로 가는 게 9월 말에. 예 그렇죠. 예. 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몇 번 해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네. 거의 뭐 평택이나 안성이나 화성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9월 25일에서 10월 1일, 2일까지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시기 안에만 어떻게 좀 지각적으로 이제 네. 수확하고 파종하고 이것만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월동 전에 제대로 진압만 해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또 이상기후 때문에 예. 작년 같은 데는 거의 월동이 안 되다시피 하고 막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올해는 네. 이제 지난 겨울이죠. 네. 눈 엄청 왔잖아요. 또 춥고. 예, 예, 예.
바람도 엄청 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후적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그럴 때일수록 이제 언제 파종을 했느냐가 진짜 관건일 수도 있거든요. 언제 파종하고, 언제 눌러줬고, 예. 언제 1차 추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생기 때 또 언제 밟아줬고, 또 2차 추비가 언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물 관리 어떻게 했고. 요 6가지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쭉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가분들 관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호밀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게, 네. 호밀은 그냥 뿌리고, 예. 끝. 편하니까. 네. 야, 우리 집에 액비 있어. 액비 네. 갖다가 싹 뿌려주고 끝. 다박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아예 안 해도 잘 자라. 그러니까 굳이 왜 힘들게 그렇게 가. 하지만 한번 라이그라스를 심어보신 분들은 네. 야, 이거를 먹여보니까 괜찮아라는 인식이 딱 들기 시작했던 거고, 이제 판매를 했을 때는 어때요? 호미를 심어갖고 판매를 했을 때와. 판매 개념으로 봤을 때는 호밀은 요즘 시장에서 한 6만원대 거래되고 있고, 네. 라이그라스는 10만원, 10만 5천원대 상세하죠. 판매를 해도요, 네. 네,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이제 한우나 젖소를 네네. 사용하시는 축산농가분들이 소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일단 판매 가격을 떠나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영양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용관리 측면을 예. 본다 그러면은 호밀보다는 아무래도 기후성이 IRD 쪽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네. 진짜 저희들 같은 경우는 IRD 쪽을 조금 더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죠. 제가 제가 알기로도 TM은 우리 배합비 따지게 라이그라스 넣었을 때하고 호밀 넣었을 때하고 나머지 이제 부산물 넣어주는 그 비율이 다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호밀이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영양 성분이 네. 라이그라스는 덜하니까 더 이렇게 농무 사료나 다른 더좀 농축된 사료를 농약부 농민들을 더 첨가해야 될 거고, 라이그라스 들어갈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더 없어도 좀 적어도 된다. 그 정도 요구하는 사료 배합기의 영양 성분을 맞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경영비, 이사비까지 이제 계속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먹여보니까, 야, 좋아.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걸 먹여보니까, 뭐가 개선이 되는 것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나중에 뭐 저기 한우 같은 경우는 자유채식 시킬 적에, 네네. 자유채식 시킬 적에 벼찜 무제한으로 막 주거든요, 이제. 예. 그럴 때는 못 준다 할지라도, 예. 육성기 때,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몸집을 키워야 될 때는 이제 그럴 네네. 적에, 얘 이때 풀사료를 줘야 되는데 했을 적에 라이그라스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제주도도 보니까는 예. 제주도 쪽에는 이제 볏집이 없어요. 예. 볏집이 거의 없다 거의 보니까 없죠. 이제 비육 후기 쪽만 빼놓고는 라이그라스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비육 후기 쪽은 이제 그 맞습니다. 지방색 때문에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볏집을 갖다 먹이긴 하는데 예. 그것도 잘 큰다고 그러더라고. 괜찮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자가배합 하시는 분 몇 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비싼 돈을 내준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냥 IRD를 직접적으로 사서 먹이는 것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요거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해 갖고 계속 홍보도 하고 이제 보급을 해야 될 네네. 만한 사항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도 필요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품종 같은 경우는 일전에 계속 이제 외래 품종을 심으셨었고, 네네. 그거를 대체해갖고 국내 육성 품종을 제대로 이제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이제 예. 작부 체계를 지켜가면서 예. 재배를 해갖고 지금까지 오신 거거든요. 아까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이게 월동이 문제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경기도 북부권역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심는 것에 대해 갖고 좀 많이 등한시를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예. 좀 많이 좀 이렇게 회피를 하셨어요. 왜냐면 많이 죽었으니까 그만큼. 저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고요. 연천이라든지 네네.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 네. 들어가서. 근데 지금 뭐 파주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이제 뭐 조소나 한우 사육 규모가 꽤 되고요. 네네. 연천도 마찬가지고 뭐 가평 그다음에 제일 추운 이제 포천까지. 네네. 농가분들이 이제 항상 저한테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야, 우리 지역은 안 돼. 추워서. 예. 그런데 제가 요 사업을 2년 전에 이제 포천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포천에 이제 한우연구회 일부 분들을 대상으로 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사업을 추진해봤을 때에 네. 아주 잘 됐다라고 말해놨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원하는 소개 성과만큼은 나왔어요. 음. 월동도 제대로 됐고 그때 당시 월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벼를 수확을 하고 네. 이제 농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9월 25일 전후로 해가지고 파종을 제때 들어갔고 네. 다밥해주고 예. 이제 그 전에 또 1차 추비도 해줬고 그 월동 후에도 예. 바로 또 다밥도 해주고 예. 2차 추비 또 비 오기 전에 또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포천에서도 성공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들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는 생각은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외국산 품종에 좀 의존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축협에서 이제 외래 품종을 종자 공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국산 품종 같은 경우는 월동이 잘 안 돼. 막 이제 이런 인식들이. 외래 품종들은 그 월동이 좀 되는 편인가요? 월동이 된다라기보다도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파종량하고 어느 정도 좀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파종량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매뉴얼에도 보면 1헥타당 이제 우리가 입모종 파종했을 때 50에서 60까지 보잖아요, 지금. 50kg. 50kg로 보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증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60kg까지. 그렇다 네. 그러면은 확실히 월동이 다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중에 또 살아남는 개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월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플로리다하고 저희 국내 육산 품종하고 이제 비교 실증을 해봤었어요. 네네. 2016년, 17년에 예. 안성시에서 이제 실증한 데이터가 이제 저쪽에 이제 17년이 있는데, 네. 똑같이 답압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없는데, 답압을 안 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좀 종자 파종량을 늘렸을 경우에는 이제 다는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얘는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것 같아라는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뭐 이게 똑같이 지난번 추위 때는 예. 답압 안 하신 분들은 재미 못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께서 계속 답압도 하셔야 돼요, 수비도 하셔야 돼요, 또 답압도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래산 품종이 뭐 월동이 더 잘 되고 국내산 품종이 월동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